그럼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릴게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부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어떤 시장 얘기를 하게 될지 주제 먼저 공개하고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2차 전지 쪽만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제 시장을 아무리 봐도 정말 돌아가면서 끝없이 오르고 있는 이 2차 전지 소재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어제는 또 동박 차례였어요. 네, 순서가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 오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계속 기다리는, 그러니까 매매 전략도 보면 그 일반 투자자분들도 덜 오른 섹터, 그 소재 내에서도 덜 오른 거를 공략을 하시면 바로 또 주가 상승으로 보답을 하는 일주일, 2주일 안에 이런 전형적인 대세 섹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보통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가고 있고 진짜 몇 배씩 오르는 게 굉장히 우스울 정도로 이쪽 관련 2차 전지 관련은 워낙 대세 흐름을 계속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템버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쪽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전방산업 호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금 전체 시장을 보면 지금 100대 정도 생산을 하면 마켓 셰어가 지금 5대 이상, 한 5%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마켓 셰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대, 거의 1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쪽, 미국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고, 아시아 쪽도 배터리 이제 충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만 조금 더 갖춰진다면 이 마켓 셰어가 계속 10%, 20%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가 공급이 일단 수요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배터리 소재 업체들 그리고 윗단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방 산업이 지금 너무나도 좋고 여기에 이제 뭐 증설이라든지 투자 계획이라든지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기사이기는 한데 SK이노베이션이 새 규격의 각형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또 관련주들이 어제 많이 움직였나 봐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쪽과 긴밀하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이 저번 파워데이 때 배터리 내재화 2030년까지 이 이야기가 이거를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각형이 파우치형 대비해서 파우치형이 조금 성능에 조금 더 이쪽이라면 각형 쪽이 안정성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발달을 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계속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 각형 쪽이 굉장히 안정성 측면에서 이미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 각형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에 의뢰를 했습니다. 차세대 각형.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의아하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이잖아요. 그렇죠. 파우치형이고 원통형 위주였는데 일단은 그러면 삼성 SDI가 실제로는 BMW나 폭스바겐 쪽하고 제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쪽에도 의뢰를 했다라는 것은 폭스바겐 자체도 2030년까지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사가 여러 명일수록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위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위험 부담도 줄어들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하고 개발을 착수하는, 그리고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면 서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고 파트너십이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잘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노하우가 일단 파우치형에 치우쳐져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K이노베이션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노하우나 그쪽 관련 특허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각형 쪽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파우치형에서 또 LG화학과 여전히 싸우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폭스바겐도 새로운 파트너사가 필요하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계속 LG에너지솔루션과 대립하고 있는 LG와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이제 각형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나고 실제로 파우치형과 이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위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점점 마켓시어가 커질 게 각형 쪽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향후 탑티어가 될 만한 곳이 폭스바겐, 그다음 테슬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각형 배터리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 이슈도 있지만 이쪽이 막 점점 이제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사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형태 각형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면 폭스바겐에 수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삼성 그렇죠. SDI와 경쟁 구도로 가게 경쟁 되는 구도일 수도 네. 있고요.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시장을 나눠 먹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거죠. K배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예. 그 밑단에 있는 각형과 관련된 이제 부품 업체들이 네네네. 어제 상당히 강했던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뭐 있죠? 신흥 네. SEC나 뭐 상신 EDP 이쪽이 굉장히 뭐 19%도 오르고 네. 굉장히 오르고 올랐었는데요. 뭐 19% 그리고 신흥 SEC 같은 경우에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핵심 부품이죠. 상신 EDP, 신흥 SEC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모듈을 덮는 이제 캡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업체 공이 이제 각형에 들어가는 캡을 만들다 보니까 원통형도 만들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90%가 양사 비슷하게 삼성 SDI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도 이쪽에 원통형을 또 납품하던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유럽 쪽, 폭스바겐 쪽이 된다면 그 폭스바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삼성 SDI가 폭스바겐이나 BMW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 쪽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헝가리 쪽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상신 EDP나 이쪽 두 업체도 유럽 쪽 공장에 따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체인 밸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공장이 이미 SK이노베이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공장을 이쪽 부분 전진기지로 보면 SK이노베이션과 왜 협력을 하고 있고 각형 배터리를 의뢰를 했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쪽 두 업체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일단 각형 캡 안에서는 굉장히 원통형과 여기에서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납품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또 다른 고객사가 늘어난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쪽 회사 모두 실적이 좋고요. 일단은 새로운 공장 증설하기 위해서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전환우선주 발행한 1,000억 정도 이번 10월 달에 하고요. 그게 이제 네. 결국은 또 공장 증설로 갈 거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달에 그 전에 12 발행했던 물량 다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도 최근에 탄력받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런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까지 양쪽 다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삼성 SDI 각형 쪽이 매출이 한 50% 이상 또 증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평가 향후 이제 나올 하반기 실적에 비하면 저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최근에 그리고 폭스바겐 각형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세대 각형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 두 종목이 강했던 이유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형태 각형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또 짚어볼 텐데 동박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골라봤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뿐만 아니라 PCB용 동박 수급도 상당히 타이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동박이나 네. 뭐 전지박이나 이게 또 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PCB 회로 기판 쪽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요. 이게 네. 5G 이쪽으로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동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충분히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탑티어들 중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도 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어제도 뭐 14% 이렇게 오른 것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전주에 저희가 아마 일진 맞아요. 머티리얼스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가장 이제 투자 핵심 포인트가 뭐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순서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지금 순환매 장세, 전형적인 강세 섹터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 장세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올랐는데, 지금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업슈팅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근거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공장 매출 인식 들어갔고요. 그리고 2공장, 3공장, 4공장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내 공장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동남아 쪽 공장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한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동박은 이제 얇게 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기료가 이제 그 고정비 안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싸다 보니까 이쪽에서 마진이 한 30% 거의 국내 쪽 생산 물품보다 한 15% 이상 잘 나오기 때문에, 절반 이상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기대감이 이쪽 1공장, 2공장, 3공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식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장 증설도 돼 있는 이쪽 공장들이 충분히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실적은 계속 업슈팅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겠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렇죠. 뭐 일단은 네. 제가 보는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을 전방 산업이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탑재되는 2차 전지는 그것보다 더 성장을 하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한 30% 성장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 자체가 더 커지고 용량 자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 2배수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하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이쪽에 공이 저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다뤄드릴 때 실적이 오히려 안 좋으면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실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3분기 실적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3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주가에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또 괴리가 벌어져 있으면 한 번은 차익 실현할 종목들을 어느 정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그 반도체가 좀 모자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감익이 있을 업체들이 나올 거거든요. 생산이 조금 못 따라가서. 그렇게 되면 이쪽 안에서 조금 보셔야 되고, 그런데 각형 쪽은 워낙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리고 동박 쪽도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리려고 했었던 질문을 지금 먼저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은 매매 전략에 대한 팁을 3분기 실적을 좀 변곡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매도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다들 크실 거예요. 과거에 네. 뭐 조선주 올라가거나 자동차 주들 올라갈 때 그렇게 네. 생각하면 대세 흐름을 보시면
그게 상당 기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대형주 위주 먼저 따라가고 그다음에 배터리 3사 대장 따라가고 그 뒤로 이제 이 소재 업체들이 따라가면서 상당 기간 서로 번갈아가면서 업종 순환매를 도는 흐름이 있는데 이제 3분기 실적까지 이제 확인되기 직전 전후가 한 번은 쉬어가는 타임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조금은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오신 쪽에서는 차익 실현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거기서 제일 좋은 방식은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아쉬움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여쭤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어제 이제 강했는데 네. 여기도 이제 뭐 성장 궤도, 동박, 동박도 하고 이제 전지박도 그렇죠. 하고, 전지박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PCB에도 들어가고 또 5G 이 통신 장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2차 전지. 그 매출 비중 보시면 한 57% 정도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동박 쪽이 더 많은데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제일 그 특징되는 게 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신사업에 계속 진출하는 대형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업체 같은 경우 이제 두산 솔루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펀드 이제 팔리면서 이제 이름이 앞부분이 이제 날아간 건데 일단은 기존 공장 증설하고 있고 여기도 유럽 쪽 헝가리 쪽에 공장 쪽 증설하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투자돼 있는 부분이랑 증설되고 있는 이미 캐파를 갖춰진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하반기도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는 뭐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가 포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는 한데 차례가 하나씩은 다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주가 상승의 가치가 존재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한 종목 말씀드리면 삼성 SDI를 가지고 나온 게 일단 각형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각형 부분 커지고 있는 각형 부분의 대장 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에서도 탑티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쌓여진 노하우는 공장 증설에 시차가 존재하듯이 따라가려면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시간이 일단은 투자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쌓고 있는 노하우도 충분히 다른 쪽에서 바로 이렇게 기술력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고 삼성 SDI가 아직 남은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 굉장히 헝가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 미국 쪽 발표를 결국은 하게 될 거거든요. 미국 쪽에 이제 공장 투자 계획이나 이게 꼭 올해 있을지 내년 초에 있을지 이건 모르지만 미국 공장을 결국은 세워야 되는 게 커지고 있는 미국 시장도 공략을 하려면 그쪽에서 공장을 짓는 게 생존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큰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공장 투자 계획이라든지 규모 이 부분을 조금 또 세밀하게 나오면 봐야겠지만 일단은 작은 정도 용량으로 이렇게 캐파를 증설할 것 같지는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 삼성 SDI는 향후 그리고 하반기 실적 전망 좋거든요. 맞아요. 매출을 50%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정도에 미국 공장 투자 계획 발표할 거기 때문에 호재가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2차 전지 소재주 현 시점에서 저희가 또 한 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의 이의현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아나운서가 증권사 리포트 전해드릴게요.